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지금 새로운 모습으로 돌아온 푸조의 컴팩트 SUV 2008의 전기차 사양인 E2008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국내 컴팩트 SUV 시장에서 푸조 2008의 존재감은 상당히 컸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어떻게 본다면 컴팩트 수입차에 대한 포문을 활짝 연 모델이 바로 푸조 2008이기 때문이죠. 그런 관점에서 새롭게 데뷔한 푸조 2008은 상당히 많은 관심을 받을 수밖에 없겠습니다. 게다가 그러한 2008의 전기차 버전이라니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겠죠. 더욱더 대담한 디자인 그리고 다채로운 그런 디테일과 화려한 포인트를 더한 이 푸조의 새로운 전기차 푸조 E2008이 과연 어떤 차량이고 또 어떤 매력이 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푸조 E2008을 살펴보기 전에 그 체격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2008은 기존의 2008의 전기차 사양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체격과 크기, 무게 등에 있어서는 2008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제 4300mm의 전장과 1770mm의 전폭 그리고 1550mm의 전고는 푸조 2008과 완전히 동일한 수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 휠베이스는 2605mm고요. 공차 중량은 1625kg으로 기존의 2008 대비 배터리와 전기모터 이런 부분에 무게감이 확실히 느껴진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어서 푸조 E2008의 디자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눈길을 끄는 건 역시 대담한 모습입니다. 입체적이고 독특한 프론트 그릴과 전동화 모델의 가치를 제시하는 엠블럼, 그리고 클래식한 스타일의 이 레터링이 이 푸조 E2008의 전면 디자인을 제시하고 있고요. 그리고 사실 그동안 리어 콤비네이션 램프에만 적용되었던 푸조의 시그니처 라이팅이 이 전면 디자인에도 적용이 되어서 더욱더 강렬하면서도 스포티한 이미지를 연출하고 있습니다. 특히 날렵한 DRL과 함께 바디킷이 굉장히 스포티하면서 역동적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컴팩트 SUV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매력적이고 대담한 프로포션을 느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와 함께 보닛 위에는 아주 날렵한 라인을 더해서 굉장히 스포티하면서도 대담한 감성을 연출하는 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이어서 측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측면으로 오게 되면 제가 푸조 2008을 처음 탔을 때 말씀드렸던 게 이게 SUV인지 해치백인지 잘 모르겠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마찬가지입니다. 굉장히 날렵하고요, 낮은 전고를 갖고 있습니다. 대신 클래딩 가드 굉장히 두껍게 둘러져 있고요, 매력적인 디자인의 투톤 알로이 휠 그리고 블랙으로 커버된 이 루프 라인과 사이드 미러를 통해서 투톤 바디의 감성을 보다 효과적으로 연출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이제 전기차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충전 소켓이 달려있는 걸 확인할 수 있겠고요. 사실 이 부분을 제외하면은 기존의 내연기관 버전인 2008과 E2008이 사실 구분이 잘 안 될 정도로 유사하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이어서 후면을 보도록 할게요. 자, 후면은 최근 푸조가 보여주고 있는 디자인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깔끔하면서도 아주 단정하게 다듬어진 이 실루엣에 블랙바를 길게 적용을 하고 시그니처 라이팅을 적용하여서 아주 스포티한 이미지를 연출해주고 있습니다. 라이트도 굉장히 화려하게 들어오는 걸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트렁크 게이트에도 전동화 모델의 감성을 제시하는 엠블럼 그리고 E2008 레터링을 적용하여서 차량의 전시성을 보다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지금 제가 시승하고 있는 사양은 GT 라인으로서 이제 굉장히 스포티한 감성을 살리는 그런 디테일들이 더해진 차량이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어서 푸조 E2008의 실내 공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내 공간의 전체적인 구성은 최근에 푸조의 차량들이 보여주고 있는 아이코피 3D를 고스란히 계승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아이코피 3D는 이제 헤드업 클러스터에 좀 중심이 되고 있는데요, 예전처럼 하나의 디스플레이 패널이 아니고 입체적인 디스플레이를 통해서 마치 3D 홀로그램을 본 듯한 아주 특별한 이미지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이죠. 게다가 새로운 디지털 클러스터는 전기차에 맞춰서 새롭게 개발되었기 때문에 더욱더 우수한 신일성과 빠른 차량 정보 인식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헤드업 클러스터와 함께 이 호흡을 맞추는 건 단연 이 PSI 그룹 스타일의
스티어링 휠입니다. 굉장히 컴팩트하면서도 스포티한 감성을 보여주고 있고요. GT라인의 감성, 그리고 라임색 스티치를 통해서 역동성과 친환경성을 모두 드러내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참고로 센터페 시야는 이 디스플레이 패널의 경우에는 운전석을 향해 살짝 비틀어져 있지만 그 아래쪽으로는 굉장히 균형 잡혀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푸조 E2008의 2열 공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체적인 모습에 있어서는 1열과 같이 이 가죽과 직물의 조합을 제시한 이 시트가 마련되어 있는 걸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두 가지 색상의 스티치가 더해져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자, 기본적으로 시트가 좀 서 있는 느낌은 들지만 컴팩트 SUV로서는 충분히 만족스러운 공간을 제공하고 있다 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고요. 낮은 쉐입 대비 헤드룸은 비교적 마련되어 있는 모습이어서 생각보다 만족감이 높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와 함께 2열 중앙에는 두 개의 USB 충전 포트가 마련되어 있어서 실용성을 높이고 있고요. 그리고 또 도어 패널 역시 생각보다 이 디테일이 더해져 있어서 감성적인 만족감이 높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컴팩트 SUV들이 가장 걱정하는 부분이 아마 적재 공간일 겁니다. 그리고 푸조 E2008 역시 그렇게 넉넉한 공간을 갖추고 있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트렁크 게이트를 열면 굉장히 깔끔하게 마련되어 있는 공간을 확인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어시트 역시 분할 폴딩이 가능해서 상황에 따라 더욱더 효과적인 사용이 가능합니다. 덧붙여 이 트렁크 패널의 플로우가 이렇게 탈부착이 되거든요. 상황에 따라서 이걸 아예 바닥에 붙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격벽처럼 쓸 수도 있고요. 그래서 활용성은 상당히 우수하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고, 그리고 트렁크 공간 보시면 이렇게 별도의 충전 케이블이 마련되어 있어서 이제 가정에서도 물론 무척 느리긴 하겠지만 충전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그 아래에는 별도의 여기는 또다시 케이블이 있긴 한데 아마 여기는 이제 템포러리 킷과 이제 삼각대 같은 그런 요소들이 장착되어 있는 공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공간의 여유는 그리 넉넉한 편은 아니지만 실용적인, 그러니까 활용성을 높인 그런 구성을 갖추고 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어서 푸조 E2008의 파워트레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이제 PSA 그룹의 전기차와 마찬가지로 기본적인 엔진룸의 형태는 2008과 굉장히 동일합니다. 대신 엔진이 있을 자리에 전기 모터가 자리하고 있죠. 컴팩트 전기차이긴 거의 규격화가 된 100kW의 전기 모터는 136마력과 26.5kgm의 토크를 제시하고 있고요. 이를 통해서 컴팩트 전기차인 E2008은 굉장히 경쾌한 드라이빙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차체 하부에는 50kW의 리튬이온 배터리가 장착되어서 1회 충전 시 237km의 주행거리를 확보했습니다. 국내 기준으로는 좀 낮게 느껴지는 건 사실이지만 워낙 국내 자동차 시장에 이 장거리 주행 가능한 전기차가 많다 보니까 내심 좀 아쉽게 느껴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공인 전비는 조금 더 아쉽게 느껴집니다. 실제 복합 기준 4.3km/kW시기 때문에 시장의 경쟁 모델들 대비 좀 낮다라는 점은 내심 아쉽게 느껴지는 부분입니다. 결국 푸조의 자랑이라고 할 수 있는 실년비에 좀 더 기대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푸조 E2008 GT라인과 함께 주행을 하면서 실제 주행 상황에서 어떤 매력과 만족감을 줄 수 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시트의 형태라던가 이 핏감 그리고 홀딩 능력은 굉장히 우수하다라는 걸 느끼게 됩니다. 특히 가죽과 직물을 조합을 해가지고 보다 효과적인 그런 그립감이라고 표현하면 좀 애매하긴 한데 그런 그 착저감을 연출하고 있다는 점은 상당히 인상적인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 아이콕핏, 이 컴팩트한 스티어링 휠과 헤드업 클러스터는 적응을 끝내고 나면 정말 끝내주는 그런 구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시인성도 정말 좋고요. 그리고 컴팩트한 스티어링 휠은 이 조작감이라던가 뭐라고 해야 되죠? 푸조 특유의 그런 스포티함을 한껏 기대하게 만드는 그런 요소를 갖고 있다라고 설명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컴팩트 SUV이긴 하지만 전고가 그렇게 높은 편도 아니고, 그리고 또 본이 또 굉장히 앞으로 길게 뻗어 있어요. 그래서 전면 시야는 약간 스포티한 해치백을 타고 있는 듯한 기분이 들고요. 측방이나 후방 시야 같은 경우는 그냥 평이하다 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기차인 만큼 내연기관 버전에 대비해서 훨씬 조용하고 정숙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이 부분은 정말 큰 강점인데 좀 차이가 있다면 엑셀러레이터 페달을 밟았을 때는 사실 그렇게 소음이 느껴지지 않는데 뭔가 좀 브레이크 페달을 밟았을 때 그때 살짝 위화감 드는 사운드가 살짝 스며 올라와요. 근데 이러한 감성은 제가 이 208 같은 경우도 그럴 때 좀 감속할 때 이럴 때 좀 소음이 좀 들려온다 했는데 이 차도 역시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가속보다는 감속 시에 좀 더 전기 모터의 소리가 들려오는 그런 특성이 갖고 있다 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 외에는 사실 기본적인 레이아웃이라던가 구성은 거의 내연기관 사양인 2008과 동일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차이가 있다면 기어 시프트 레버를 한번 당겼을 때 수동 변속이 아니고 배터리 충전에 좀 더 집중을 하는 회생제동을 더 강하게 주는 B모드가 적용이 된다라는 것 정도? 이거 외에는 큰 차이가 없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다단화된 변속기가 아니다 보니까 따로 패들 시프트가 없다라는 거 정도가 이 운전자 입장에서 느껴지는 큰 차이인 것 같아요. 예, 그런 차이인 것 같고, 전체적으로는 기존의 푸조 차량이 익숙하셨던 분이라고 한다면 차에 굉장히 빨리 적응할 수 있는 그런 구성을 갖추고 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엑셀레이터 페달 좀 밟아볼게요. 확실히 과거의 그러니까 초기 전기차들에 비해서 엑셀레이터 페달을 밟았을 때 출력 전개나 가속 상황 시에 느껴지는 피드백이 이전보다 한층 부드럽고 여유롭게 바뀐 걸 느낄 수가 있어요. 특히 이 전기 모터의 경우에는 엑셀레이터 페달을 밟자마자 정말 운전자가 원하는 출력 이상의 출력이 뿜어져 나오잖아요. 그래서 운전을 할 때 좀 울컥울컥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이 차 같은 경우는 약간 페달을 초반에 무겁게 그리고 점점 쭉 누를 수 있는 점진적인 셋업을 하면서 운전자로 하여금 그 출력 전개에 실수를 하지 않도록 부드러운 출력을 전개할 수 있도록 이런 셋업을 한 느낌이 잘 느껴지고 있고요. 참고로 이러한 부분은 이 드라이빙 모드를 스포츠로 바꾸게 되었을 때 좀 달라집니다. 좀 더 즉각적이고 기민한 이 엑셀레이터 페달에 대한 전기 모터의 출력 반응을 확인할 수 있고, 실제 이 스포츠 모드로 두었을 때 이 굉장히 이 초반부터 이 전기 모터가 갖고 있는 모든 출력을 다 뽑아내는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경쾌하고 스포티하다라는 느낌까지 들 정도로 상당히 매력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변속기는 이 차에 적용되어 있는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그런 패들 시프트를 할 수 있거나 그런 수동 변속할 수 있는 변속기가 달려있는 게 아니니까 넘어가겠지만, 사실 레버 조작에 대한 차체 반응 이런 거는 굉장히 빠른 편이에요. 그래서 주차를 한다거나 도심에서 왔다 갔다 한다거나 골목길 이럴 때에서 굉장히 빠른 변속과 빠른 움직임을 보여줄 수 있을 것 같다 정도의 이런 기대감을 제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차량의 전체적인 움직임은 우리가 지금까지 만나봤던 PSA 그룹, 특히 푸조의 차량과 굉장히 동일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이 전기 배터리가 차체 중앙 하부에 있다 보니까 전후 밸런스가 좀 개선되었다는 느낌은 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경쾌한 스티어링 휠을 바탕으로 차를 이끌어가는 그런 스타일의 드라이빙이 고스란히 이어지고 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사실 이러한 부분은 어떻게 보면 푸조의 자존심 혹은 푸조의 아이덴티티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지금의 움직임은 나쁘지 않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게다가 기본적인 조향에 대한 반응 그리고 조향에 대한 한계가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실제 이 차를 지금 제가 서울 도심에서 계속 주행을 하고 있는데, 이 차를 끌고 좀 산에 올라가서 산길을 타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만큼 이 퍼포먼스가 괜찮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실제로 미쉐린사의 프리머시가 장착되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 성능대비 좋은 타이어를 장착하고 있다라고 설명할 수 있으니까 아마 이 차를 갖고 실제 와인딩이나 혹은 심지어 서킷을 달리더라도 충분히 만족할 수 있는 그런 퍼포먼스를 누리면서 즐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것 같더라고요. 그런 걸 본다면 이 차가 굉장히 셋업이 잘 되어 있고 그런 페이퍼상의 요소들이
굉장히 우수한 성과를 제시하고 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거겠죠. 게다가 차체 밸런스가 굉장히 좋아서 이 움직임이 굉장히 경쾌해요. 이 뜻은 사실 푸조가 늘 프렌치 핸들링이라는 그런 수식어를 갖으면서 제가 좋은 평가를 해왔잖아요. 그러한 움직임이 이 전기차라는 특성에도 불구하고 잘 드러나기 때문에 운전자로 하여금 더욱더 주행 템포를 높이고 더욱더 스포티한 주행을 하고 싶다라는 욕심을 갖게 만듭니다. 이런 부분 정말 큰 매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푸조 2008이 뭐 경쾌하고 다루기 좋고 뭐 세련된 드라이빙 뭐 이런 거 매력적인 부분은 많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한 3가지 정도가 좀 아쉬웠어요. 가장 첫 번째는 아무래도 주행거리죠. 네, 실제 주행거리가 얼마나 될지 모르겠지만 재원상 237km는 사실 국내 전기차 소비자들에게는 좀 아쉬울 수밖에 없는 주행거리라고 생각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한 300km대 한 초중반 정도까지만 나왔어도 좀 더 만족감이 좋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좀 머릿속을 채우는 것도 사실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무게감이 있어요. 자, 내연기관 자동차에서 파워트레인만 바꿨다라고 하지만 파워트레인을 바꾸면서 차의 무게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어요. 실제로 이 2008 같은 경우는 많이 해봐야 1300km대란 말이에요. 그런데 1600km대까지 이 공차 중량이 늘어났다란 말이죠. 사실 푸조가 그동안 차체 대비 굉장히 탄탄하고 경쾌한 셰시를 자랑해 왔는데 이 무거운 배터리가 차 중앙 하부에 자리하다 보니까 이 차의 주행에 있을 때 이 배터리의 무게에 약간 휩쓸리는 듯한 그런 느낌이 좀 있어요. 그러나 이러한 부분은 좀 한계 영역에 대한 좀 스포티한 주행을 할 때 좀 느껴지지 일상적인 상황에서 느껴지지 않기 때문에 큰 단점이라 생각은 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저는 개인적으로 이 브레이크를 좀 강하게 줬을 때 하드 브레이크를 할 때 약간 좀 꾸룩꾸룩 하는 좀 그런 게 좀 있거든요. 약간 이렇게 좀 표현하기 좀 애매한데 이 브레이크 질감이 좀 되게 저렴해요. 조악해요. 사실 푸조가 이런 부분 굉장히 신경 잘 쓰는 브랜드인데 무언가 이렇게 좀 허탕치면서 이렇게 엉거주춤하는 그런 느낌이 좀 있어가지고 그런 부분이 좀 아쉽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이 정도 3가지 정도의 단점을 제외한다면 전체적으로 다루기 좋고 경쾌하고 그리고 SUV로서의 실용성을 갖추고 있다라는 점에서 전체적으로 좋은 점수를 줄 수 있는 그런 차량이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이제 어떻게 본다면 국내 컴팩트 SUV 시장의 이 대중화를 이끌었던 푸조가 다시 한번 좀 더 부담 없는 가격으로 좀 더 적극적인 포지션으로 이 컴팩트 SUV의 전기차를 새롭게 시작하는 형국이 되었습니다. 사실 초대 2008이 데뷔할 때만큼 시장이 호락호락하거나 여유 있는 상황은 아니에요. 그리고 또 경쟁자들이 워낙 많이 늘어났고 그 사이에 또 국산 전기차들도 워낙 경쟁이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그런 상황에서도 이 푸조만의 스타일링, 그리고 푸조만의 경쾌한 드라이빙, 그리고 푸조만의 그런 감성, 패셔너블함 이런 걸 좀 즐기고 싶어하는 분이라고 한다면 충분히 매력적인 차량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다만 자동차를 데이터로 구매하시는 분들 있죠. 출력이 몇 마력이고 주행거리가 몇 킬로미터고 이런 걸 따지는 분들에게는 크게 메리트가 없을 수밖에 없는 차량인 것 같아요. 자, 오늘 이렇게 푸조 E2008 함께 타보았고요. 저는 다음에 또 다른 자동차와 또 다른 이야기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카올릭 김학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